오늘은 오피스텔 투자자분들의 경우에 주택수 문제가 많지만 주택수 문제 없는 업무시설로서 오피스 및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광화문 지역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사무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많은 오피스텔 얘기도 했고,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오피스텔하고 오피스, 업무시설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그 오피스텔 투자자분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해보면, 오피스텔 투자 대부분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주택수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피스텔들이 가격이 많이 안 오른다, 또 강남권에도 2억대 매물도 있고, 이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내 집 고가주택 하나만 있어도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 주택수 문제를 오피스텔에 적용을 할 때 실질과세 원칙이 점차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싱크대 시설이라든가 주거 관련 시설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뭐 여러 가지 체계를 다 갖춰서 전입도 하지 않고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우리가 이거를 주택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반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주택수 문제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매수를 꺼리게 된 거죠. 사실은 오피스텔이나 이 오피스 업무시설들 같은 경우 서울 강남권이나 뭐 광화문권 이런 데 있다 한다면 공실 위험은 전혀 없고 안정적이면서도 월세 수입으로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오피스텔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주택수 문제가 가장 크게 어려웠었죠. 현재는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그래도 좀 안전한 오피스텔 투자가 될 거예요. 비주거용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 이런 정상적을 거쳐야만 업무시설로 주택수에 배제되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별이 된다면 주택으로 판단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가주택이라든가 이제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꺼려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업무용,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및 섹션 오피스는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대표적인 곳 중에 한 곳으로 CBD 지역이라고 하는데, 종로, 광화문, 을지로 일대 업무 지역을 CBD, 서울에 3대 업무 권역이 있습니다. CBD, GBD, YBD. 그래서 GBD는 강남 서초 일대 업무 지역을 얘기하고요. YBD는 여의도 일대 업무 지역인데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CBD, 종로, 광화문 일대는 뭐 공공기관부터 각 기업의 본사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기관 일부 본사들이 들어와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IT 기업의 이제 업무 시설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YBD 같은 경우는 금융 위주로 모여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CBD 대표 지역인 광화문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실제 매물도 저희가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물건도 찾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업무시설들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화문 지역 오피스하고 오피스텔 특징은 이렇습니다. 광화문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기업의 본사나 뭐 금융 업무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무실에서 서울에 있는 사무실 수요 공급률 중에 50% 이상을 이 CBD 지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광화문 지역 오피스는 대략 3% 이하대 낮은 공실률로 운영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이제 살펴본 결과는 임차보다도 자가 매수 수요도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알아볼 건 그 지역에서 뭐 정말 대규모 오피스들, 뭐 정말 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오피스 말고 일반인이 2에서 10억 내외 투자 가능한 섹션 오피스 오피스텔 경우로 지금 알아봤고요. 법무법인이나 외국계 금융회사, 해운회사 등 다양한 업무 사업자 수요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공실률이 되게 낮은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가격도 많이 올라왔던 게 왜 그러냐면 임차료도 올라왔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제 매수해서 직접 운영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가 30년 이상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 리모델링하고 대규모 사업 재건축 등을 통해서 건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한 전용평당 23만 원, 소형 섹션 오피스들은 10에서 15만 원 선에 임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맞게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서울 3대 업무지구 중에 이 광화문 권역은 제가 가본 결과 정부 청사부터 해서 대기업 뭐 KT 같은 데 본사, 뭐 교보생명, 뭐 그다음에 현대해상, 뭐 각각 은행들 같이 기업 본사들이 중심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임차 수요가 많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제가 갔던 실제 건물, 실제 오피스텔 건물 같은 경우도 법무법인부터 뭐 해운회사, 그리고 무역회사, 다양한 회사들이 모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기에는 대형 빌딩들이 노후가 심해지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공급이 더 줄어들면서 임대료도 좀 올라갔던 우리가 상황도 훨씬 활용할 수가 있었고, 임차인들 역시도 가능하면은 이전보다는 현지의 사무실들 임대를 올려주면서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의 특징이, 제가 여기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광화문 일대 오피스 매매 매물 현황을 좀 보니까, 여러분들 네이버로 딱 들어가 보시면은 재밌는 게, 사무실로 선택을 하고 매매로 선택하면 이 지도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딱 보고 사무실 매매 매물이 한 10개 내외더라고요. 광화문 지역 이 지도 포함돼서. 야, 그래도 이 정도로 매물이 많지 않고, 여기에서도 부동산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직접 입주가 가능한 매수 문학 물건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로 만약에 우리가 오피스나 오피스텔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 한다면, 금액이 조금 평당가는 좀 높아요. 하지만 안정성과 그 다음에 향후에 가치 상승을 염두에 둔다 한다면은 광화문 일대는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이 실제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부 청사 별관 바로 뒤에 있는 1984년도에 준공된 건물 하나하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제 1925년도에 준공한 2개의 물건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현재 그 16.94평이 매매가에 4억에 나온 1984년 매물인데, 월세는 2천에 130만 원 정도 이제 예측이 되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약 임대 수익률은 4.12%가 나오는데,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도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건물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처음 회사 입사했을 때 있던 건물이었는데, 거기에서 사무실 근무도 해봤던 건물입니다. 근데 그때도 꽤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저렇게 오래된 게 월세 수익률도 잘 나오고 매매가도 꽤 올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 건물의 일반 사무실 9층인데 24평에 매매가 6억 5천에 월세 2천에 190. 근데 이것도 매물이 잘 없습니다. 임대 매물도 실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3.62%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매물 같은 경우는 실제는 오피스텔 매물이에요. 근데 사무실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좀 재밌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C 물건은, 세 번째 물건은 저희 멤버십 매물로 소개한 매물인데, 여기는 2005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200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오피스텔이에요. 가장 랜드마크 사거리에 있는 매물인데, 저희 멤버십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로, 그리고 가시성도 굉장히 좋은 건물로 이제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용평당 4천만 원이 넘을 정도로 전용 12평짜리가 5억 정도의 매매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화문 지역의 오피스 투자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수 문제없는 제대로 된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투자를 생각한다 한다면, 이 지역 오피스나 오피스텔은 한번 검토해도 그래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임대 수익률은 다른 오피스텔 대비 좀 낮아요. 다른 지역 대비. 예를 들면은 뭐 서울권역 역세권, 마포나 강서 이럴 때는 대략 원룸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5%가 웬만하면 넘거든요. 근데 여기는 4%대 초반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 직접 매수 수요도 많아서 일부는 가격 상승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가 높은 건물들은 재건축 방식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무래도 건축 비용이나 이런 신축 공급이 높아져 가지고 이 일대 구축까지도 같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 오피스 사무실들 같은 경우는 전용평당 현재 임대료가 약 23만 원, 25만 원 내외에서 임대 시세가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꽤 비싸요. 그러니까 신도시권의 1층 상가들보다 더 높은 임대료가 맞춰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소형 규모의 섹션 오피스들은 노후 및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한 전용평당 12에서 20만 원 사이의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 임대 수익률은 3.5에서 4% 초반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공실 위험이 그만큼 낮고 안정성이 높고 향후에 좀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서 광화문 지역을 본다 한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처로서 손색 없는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